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농구원에서 이론서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1회 시험 대비 이론서 공지된 이론서의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농구원에서 공지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채점도 이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론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론서가 2월 28일 날 공지가 됐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휴 끝나고 3월 4일 날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하루 앞당겨서 주말에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홍성에서 감나무 전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지 내용을 듣고 급히 개정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는 그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험이 5월 10일이죠. 1차 시험이 5월 10일이고 2차 시험이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 날 1차로 공지가 됐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최종판이 공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월 28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빨리 공지가 된 셈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2025년 이론서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한 표인데요. 우선 간략히 살펴보고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품목이 수박, 노지 수박하고 두릅 블루베리 요 세 가지가 신규 품목으로 들어왔고요. 가을 무하고 봄 배추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은 기존의 그 생산비 보장에 무가 있었고 배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형이 과거에 20, 30, 40%형이었던 것이 15%형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도입된 품목, 신규로 들어온 품목, 즉 수박하고 두릅 블루베리는 당연히 20%, 20, 40%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 품목 가운데 남아있는 품목이 유자 호두, 그리고 이제 논작물의 귀리, 그 다음에 양상추, 봄, 가을 배추, 가을무, 쪽파, 실파 이것만 20, 30, 40%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10%, 15%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자 부담 비율을 10%, 15%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었죠. 각각 3년, 2년 손해율이 120% 미만인 경우에 이제 선택을 가능했는데요. 즉, 그 사고가 덜 난 과수원이나 농지에 대해서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과수 4종의 경우는 이제 이게 100% 미만이었는데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120% 미만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 4종의 경우에 보장 비율 3년 120% 이상이면 50%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50%형하고 70%형 보장 비율이 두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3년 120% 이상, 즉 적과전 손해율이 이렇게 좀 많이 났다 그러면 50%만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 가운데 그 사과의 경우 온풍기를 설치하면 20%를 할인을 해주는 게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의 경우에 방사팬 미세 살수 장치의 경우 기존의 20%형을 25%형으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보험 가입금의 경우에 감귤, 온주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무화과, 오디 복분자 이 산출 방법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약관에 규정이 되는데요. 과수사종은 제외입니다. 다른 모든 품목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보상하는 손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그 생리장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보상을 안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농지 과수원의 가입 기준 가운데 그 두 개를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가입 기준이 각각 미달하는 경우에만 합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 출현율 80%, 85%, 90% 미만인 경우에 이제 각각 뭐 다른 이렇게 달라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출현율 80% 미만이면 인수제한이다, 이렇게 전부 바뀌었고요. 다만 당근은 50% 미만일 경우에 인수제한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당근이 발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인 경우에 인수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8번인데요. 과수 4종의 그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할 때 품종 수령별로 이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5.01일 경우에 0일로 나왔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이게 5냐 6이냐 이런 논란이 뭐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이었는데요. 이거 예시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6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표본과실을 농지당 60개를 조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농지당 60개 복숭아 자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감귤 만감류의 경우에 이제 그 농지당 30개였죠. 근데 여기 60개에서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40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낙과 피해는 이미 떨어진 걸 조사하는 거니까 60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과중조사 시에 착과 피해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이유는 과도하게 많이 그 수확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계약자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놔두면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수십 개씩 이렇게 따서 조사를 하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40개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대추의 경우에는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포목, 자만을 준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준용을 해서 대추의 경우에 하고 달리 이렇게 그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무화과 11번입니다. 복분자 무화과의 경우에 경과 비율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 이게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경과 비율하고 자녀 수확량 비율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그런데 그 용어에 관계없이 하여튼 남아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사항에 무화과의 경우 시설 재배 인수제한이고요. 한 주당 재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으로 심은 경우에도 인수제한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살구의 경우에는 게살구, 플럼코트류는 인수제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예 시설 작물의 경우에 시설 재배 농작물 조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수해로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벼의 경우에 정부 보조 보험료를 41%짜리를 이제 35%, 이게 자기 부담 비율 10%형의 경우에 그렇고, 20%의 경우에 38%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과거에 41%, 44%였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실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지만 형식적 약관상으로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그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의 경우에 보장하는 제 조수해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특정 우연 방식이었죠. 그래서 특정한 우연 몇 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조수해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있어서 최초 가입 조사라는 걸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것 논란이 있던 건데, 이 형이 그 가입연도의 연금 플러스 1년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1형, 2형으로 나뉘면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형의 경우에는 가입연도 연금, 그 다음에 2형의 경우에는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례 보상 일부 보험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 가액은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거로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원예 시설의 경우에도 이제 월 단위로 감가상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의 경우에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표준 출현 피해율 대신에 표준 피해율이라고 바뀌었고요. 출현 주수 대신에 식물체 주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 보험 가입 시기가 좀 바뀌면서 그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마늘 양파의 경우에 그 표본 조사 시에 이랑 폭이 만약 2m보다 넓다 그러면 여기 세 주 이상만 해서 요 가로 세로를 구하고, 만약 좁다 그러면 이걸 이제 5주로 해서 이것을 면적에 있는 것을 표본 구간 면적에 있는 마늘 양파를 뽑아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당근의 경우도 2m 미만하고 2m 이상 5주, 3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당근하고 마늘 양파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 추정 지수의 경우에 이게 숫자가 안 나왔었는데 숫자가 제시가 됐습니다. 양파의 경우 하루에 2.2%, 마늘 0.8%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대 추정 지수가 제시가 되고요. 홍산 마늘의 경우에 환산 계수 0.72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에 무, 배추, 당근을 갖다가 조사하는 방법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의 경우에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 면적 피해율과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그 생산비 보장 밭작물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이제 브로콜리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재배에 풋고추, 홍고추도 인수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로 포괄하고 여기에 이제 나눠서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고추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오도록 입에 익도록 그렇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49.5, 55.9. 이거 과거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495, 559로 바뀌었으니까 이곳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이제 명칭이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그 명칭은 약관 명칭은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바뀌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농업수입 감소보장, 그 다음에 농업수입 감소보험금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번 그 이론서 개정된 걸 보면 용어를 좀 통일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하는 재해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보장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다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감소보험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뒤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그 보험료를 구할 때 뭐 플러스 방제 시설 할인율 또는 뭐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 표현에 있어서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쳤습니다. 플러스로 고치고 그 뒤에 그 내용에 따라서 뭐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그렇게 저기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재해 보험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경주마의 경우에 자기부담 비율 장래 30%에 추가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의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추가가 이 부분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오리의 경우에 보험가액 산정식이 추가됐습니다. 별표구가 이제 산식이 바뀐 게 몇 개 있는데요.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25년 이론서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과거에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구나 공부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다시 그 리마인드해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뭐 바뀐 부분 이런 거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바뀐 부분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즉 새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고 학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서 개정된 부분을 제가 주석을 빨갛게 전부 바꿔놨는데요. 그걸 보면서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즉 이론서 2025년 개정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차나 이런 부분들은 개정된 부분이 바뀐 부분이 없고요. 다만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들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빠진 부분이 있고 이 뭐 단어나 이런 용어들 뭐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손해보험의 보험의 1장, 2장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그 단어 몇 개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이게 전부 제가 주석을 빨갛게 바꿔놨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모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주요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풍기가 20%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방상팬 미세 살수 장치의 그 사과 배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호들을 전부 이렇게 플러스로 전부 바꿨습니다. 전부 바꿨고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것을 그 할인이면 마이너스를 쓰고 할증이면 플러스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할인율 마이너스 5%면 이걸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할인율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런 거 개의치 마시고 할인율 마이너스 5 또는 할인율 5%면 무조건 빼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때 이거 따져봐야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할인율이면 무조건 마이너스를 쓰고 할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를 써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고 보조율에 있어서 벼의 경우에 38, 35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중간에는 뭐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요. 적과산 보장 수준이 3년간 누적 손해율이 120% 이상인 경우에는 50% 형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량 고객만 70% 이상 보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때 120%로 이거 바뀌었습니다. 100%에서 120%로 바뀌었고요. 감기류의 경우에 이제 동상의 그 상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술하는 그 형식이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품목에 이제 생리장애 과수 4종을 빼고 생리장의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죄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전부 들어왔습니다. 자, 두루플루베린 신규 품목이니까 이제 모든 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론서 해설에 제가 요약을 해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서 해설에 이렇게 감귤 두루플루베리 무화과 그 다음에 OD 복분자 이렇게 그 보험 가입 금액 산식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무화과 복분자의 경우에 어디는 경과 비율로 써 있고 어디는 잔여 수확량 비율로 써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이제 잔여 수확량 비율이기 때문에 용어에 관계없이 그냥 잔여 수확량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져가지고 이게 잔여 수확량 비율인데 경과 비율로 했다 이렇게 이의제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져봐야 시험 시간에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자, 두루블루베리 경우에 이게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이것은 각 품목별로 강조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블루베리 경우에는 이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수확량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피해율을 기준으로 이게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두릅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릅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건 농협손보의 업무 매뉴얼에서도 두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론서에 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두릅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용 비료하고 사료용 옥수수는 실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 형식상으로는 지금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다. 가끔 시험에 이게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거 오류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벼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173쪽 그 인삼의 경우에 특정 오염물 보장을 하죠.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만 보장하는데 여기 이제 조수해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수박 이제 밭작물 가운데 수박하고 가을무, 봄배추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대파의 경우에 이제 판매 개시 연도가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근의 경우에 2월 28일이었는데 이제 2월 말일로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봄배추하고 가을무에 대한 내용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의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때 1형의 경우에 보험 가입 연도 연금, 2형의 경우에 플러스 1년 해서 연금별 보상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늘의 경우에 식물체 주수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출현 피해율에서 표준 피해율, 즉 출현이란 말이 빠지고 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출현이 아니고 이미 출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피해율, 식물체 주수, 요 산식은 그대로인데 요 이제 용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의 경우에 면적 피해율하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들어가고, 이건 브로콜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의 경우에는 다 통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들어왔고, 특약이 들어오면 이 보험 가액이 제조달 가액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보상할 때 이 제조달 가액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산식에서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등 과거에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이렇게 써 있던 걸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냐는 아까 주석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의 경우에 이제 가입연도라는 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삭제해서 논란을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원예시설 작물에 있어서 보장하는 재해가 하나 늘었는데요. 시설 작물의 경우에 조수해를 추가로 보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25년 약관에 보니까 그 일조량 부족, 겨울철에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 보장하는 걸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2025년 11회 시험에는 대상이 아니고 2026년 12회 시험 대상이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 가운데 인수 가능 작물 품종 가운데 그 고추가 홍고추하고 풋고추 둘 다 그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의 경우에도 일반형 과종하고 중소형 과종,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같은 그 중소형 과종도 인수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고요. 보면 이제 곳곳에 보장하는 재해 뭐 이제 이렇게 전부 통일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추의 경우에 이제 풋고추, 홍고추, 표준 수확일수, 생장일수 이렇게 이제 바뀐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에도 일반형, 중소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과거에 그 쑥갓의 경우에 표준 생장일수 50일을 알아야 푸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좀 저급한 문제였죠.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외우시는 시간에 기본기를 다지는 게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농업수입 안정보험 이제 가입 실시 지역이 좀 늘어났고요. 옥수수 보리가 그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추가 품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약관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옥수수 보리가 들어오면서 뭐 각종 여러 그 항목에 있어서 뭐 보험 기간이라든지 보험금 산정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격을 정할 때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품목은 수확연도에 그 가입연도 포함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예를 들면 포도이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을 가입하는데 이때 가격이 나오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뭐 이제 일관성이 없었는데 전부 그냥 통일했습니다. 과거 5년, 즉 과거 5년이라면 과거 5개년을 얘기합니다. 5개년.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5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게 올해 가입 연도에 나온 데이터하고는 아니건 간에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가입 시점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림픽 평균 값을 내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도 마찬가지로 과거 5개년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옥수수 보리가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신규가 됐고요. 가입 지역이 이제 전부 바뀌었는데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가입 기준에 있어서 그 가입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합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입 기준 미달하는 2개 또는 3개를 합해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입 기준이 초과되는 거하고 미달되는 걸 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각각 뭐 이런 걸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농업수입 보장, 농업수입 감소 보장의 경우에는 밭작물하고 동일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릅 블루베리 경우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뭐 공통되는 걸 빼면 사실은 중요한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관수시설, 방조망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페이지가 그 블루베리하고 두릅은 신규 품목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율 80%로 전부 통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품목에 다 80%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이내 뭐 이상 뭐 이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전부 정확히 고친 것 같습니다. 초과하여 뭐 이렇게 또는 진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바꿨고요. 다만 이제 당근의 경우에 출연율 50% 미만은 인수 제한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 9월 30일을 초과하여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무하고 봄 배추가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인수 제한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가축재해보험인데요. 가축재해보험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보험가액이니 뭐 여기에 쭉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 거를 이 표에 그냥 들여 왔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장내에 그 70% 보장 수준 10% 즉 자기 부담 비율 30%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소의 경우에 이제 검안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군의 폭발 위험 보장이라든가 동물 복지 인증 계약 이거 그 부문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약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표에다 이렇게 모두 넣어가지고 마치 새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했네요. 이거 뭐 별로 딱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2과목으로 넘어가는데요. 저 2과목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인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수사종의 경우에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할 때 이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이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5.00078도 6줄 한다. 자, 이렇게 논란을 그냥 잠재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과수입니다. 포복자 만감류 가운데 복숭아 자두의 경우 농지당 60개에서 농지당 40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품종에서 여러 차례 과중조사 실시된 경우에 최초 조사값 또는 재조사 검증조사한 경우엔 재조사 검증조사값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과중조사 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땄으면 과중조사 했으면 그거 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까지 같이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농지당 40개 요거는 낙과는 이미 떨어진 거 조사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60개 조사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까지 40개로 바꿨는데요. 낙과 피해의 경우에 이제 60개 조사하는 거 그대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대추가 이제 조금 대추 매실 살구가 한꺼번에 그 조사 방법이 돼 있는데 그 사과 대추의 경우에는 포복자 마늘 준용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준용이 이 두 개가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준용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 네 가지를 준용을 해서 과중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화재 손해가 특약인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죠. 즉 비가림하고 원예 시설의 경우에 이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하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손해의 경우에도 보통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합니다. 드롭 블루베리가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이 블루베리 경우에 사실은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실손해 보장 품목이고 과실손해 피해율이 나오는데, 여기에 과실을 갖다가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하여간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과실이 몇 개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또는 꽃눈의 피해율을 조사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릅과 이제 블루베리 경우에 피해율 산정하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벼의 경우에 이제 그 경작불능의 경우에 요게 그 출수기 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자, 수박은 신규 품목이니까 그 조사하는 적기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왔고요. 양파 마늘의 경우에 자 2m 미만이면 5주 이상 조사하는 건 기존하고 똑같은데, 2m 이상의 경우에는 일항폭이 넓으니까 3주만 조사하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의 경우에는 일항 길이하고 10주 이상의 일항 길이, 그 다음에 일항폭을 조사해서 면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만 해도 20주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10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자료에 20주 이상이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10주 이상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박의 경우에는 줄기를 절단하지 않고 그냥 달려있는 상태로 수확하지 않고 조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양파 마늘의 경우에 품목별 비대 추정 지수를 양파의 경우에 1일 2.2%, 마늘의 경우에 0.8% 이렇게 커지는 걸로 비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종별 환산계수에 이제 홍삼 마늘 0.72가 추가됐고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경우에 그 조사 방법이 조금 세분화됐습니다. 무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배추의 경우, 당근의 경우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뭐 주요한 내용으로는 배추, 시금치, 양상추의 경우에는 표본 2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본 구간이었죠. 표본 구간인데 이건 이제 고추하고 마찬가지로 표본 2량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 대파의 경우에 이게 이제 50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이론서가 좀 말이 안 되게 무조건 뭐 10구를 이렇게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금치하고 뭐 파 이런 걸 10구 조사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한 것 같습니다. 시금치 경우에 이제 미터 단위로 끊어가지고 표본 간격으로 이제 구획을 해라 이렇게 그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면적 피해라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도입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 55.9, 49.5, 55.9. 자, 인삼의 경우에 이제 최초 가입 조사가 이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뭐 인수 심사에 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에 이제 조수회가 보장하는 재해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 월 단위 감가상각, 그 다음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험 가액을 제조달 가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는데 이제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입은 여전히 감가상각 후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게 되니까 제조달 가액 보장 특이하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일부 보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제 비례 보상하는 그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입니다. 이게 옥수수하고 보리가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밭작물하고 동일한데, 이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제 옥수수가 조금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직접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실제 수입, 기준 수입을 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풀어서 보면은 다른 품목하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피해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옥수수 품목 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종오리 부분이 이제 좀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별표 9인데요. 별표 9에 보면 사과, 배의 경우에 나무 피해 조사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 또는 인정 피해율 최대값인데 이게 사과, 배가 아니고 사실은 단감, 떫은감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수정, 아마 농구원 이론서 수정할 때 이 부분이 바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 품종별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 비율, 이게 병충해 피해 구성 비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두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리 경우에 기준 함수율 여기 이제 귀리 13% 빠져 있었는데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의 경우에 미보상 감수량이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 수확량에 이미 미보상 감수량을 뺀 부분 빼고 나서 피해 산정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의 경우에 그 신설이 됐고요. 자, 준비기 고추, 브로콜리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 바뀐 부분, 그 다음에 면적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경우에 감자, 양배추 이런 부분 누락돼 있었는데 여기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고 여기 마늘의 경우에 그 밭작물하고 농업 수입 감소 보장하고 환산 개수 위치가 달랐었죠. 요걸 일치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요게 빠졌었는데 누적 전부 들어갔습니다. 바뀌었고 보리가 여기 빠졌네요. 옥수수에 보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리가 누락돼 있네요. 자, 그러면 별표 9까지 해서 지금 2025년 이론서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론서가 2024년보다 한 20일 정도 빨리 공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론서 해설 이론서 연습을 바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편집을 끝내고 이번 주 내로 발주를 인쇄를 시작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는 3월 15일 정도까지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님 중에는 이론서 농구원에서 공지한 이론서를 무턱대고 다운받아 가지고 인쇄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그 이론서 개정 내용이 수정 내용이 한 달 정도 후에 공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7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그 보기도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1과목, 2과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발간하는 이론서 해설 한 3월 15일 정도에 발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이론서 해설이 한 58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보기 좋도록 가독성이 굉장히 높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중으로 비용 들이지 마시고 이론서 해설 그 주석을 달고 기출문제까지 곳곳에 배치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발간 소식이나 데이터 자료들 아까 보신 그런 그 변경 내용 이런 것들은 카페에 업로드를 수시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카페를 방문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5년 이론서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